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잭스홀 미팅, 기다리고 기다리던 잭스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밤에 나올 또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다음 주장까지 저희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0.75% 상승하면서 2,495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하면서 8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지윤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 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종목별 흐름들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 반영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하는 금리 인상을 모두 소화해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현물에서는 기관 그리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 어제 골고루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예측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단행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 상승에 성공을 해줬었죠.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상위 10개 종목 중에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좋은 장세 흐름 이어가줬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다양한 공시들이 나와줬는데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지상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오피스 신축 또 분양사업 수분 양자에 대해서 30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 글로벌 유니콘 투자조합 2호에 대해서 현재 609억 원의 출자 그리고 미래에셋 K바이오백신 3호 투자 합자 회사에 대해서는 500억 원 출자하겠다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장 가운데 안에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1.17%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시 6만 전자 위로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측가 6만 400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어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대비 0.54% 오른 46만 1,5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96% 오르면서 9만 5천 원 선 터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1.18% 오르면서 85만 5천 원 선에 잡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전일 대비 0.73% 오른 5만 5천 원 선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카카오까지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 모두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전일 대비 0.49%, 현대차가 0.52%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삼성 SDI 어제 홀로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같이 빨간 흐름에 몸을 담은 모습이죠. 전일 대비 0.85% 오르면서 59만 2천 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네이버도 전일 대비 1.43% 좀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전일 대비 0.92% 오른 7만 6,8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해 종목 10개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그런 와중에도 하락이 큰 종목들도 나와주기는 했는데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했던 이 하반기 신작 히트2를 어제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넥스게임즈 주가는 17% 급락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와졌던 공시들로는 동일철강 같은 경우는 대선 조선에 대해서 180억 원 규모의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 조선해양건설에 대해 45억 원 규모의 담보 제공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우선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의 예상치 결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74,1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에코프레 BM이 전일 대비 0.69% 오른 11만 7,200원, LNF가 전일 대비 0.8% 오른 23만 9,900원 선에 잡혀 있고요. HLB가 전일 대비 0.96% 오른 47,3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0.19%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전일 대비 0.53%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예상치 결가 57,400원에 잡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전일과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도 상승 흐름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일 대비 0.74% 오른 68,200원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 에코프레가 전일 대비 0.18% 오른 11만 3,600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일 대비 0.92% 하락한 7만 5천원 선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상한가를 가지고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특징주들의 흐름도 오늘 예측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양한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터치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기술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상한가를 가졌는데요. 어제 1조 5천억 원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수주할 수 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줬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 하락한 67,200원 선의 예측가가 잡혀 있고요. 유틸렉스도 어제 상한가를 가졌죠. 순조로운 신약 임상 소식에 15%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 또 0.5%대 상승 흐름 이어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11,100원 선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 넘게 올라졌던 종목이죠. 통신 장비 테마 상승세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0.75% 소폭으로 하락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예측가는 13,2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어제 17%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가 줬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테마 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1%대 하락을 이어가면서 3,735선에 거래될 것 같습니다. 이어 라온피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대 상승을 해줬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 데이터 구축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0.32% 하락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6,150원 선의 예측가 잡혀 있고 쿠쿠 홈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12%대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오늘도 이어서 0.15% 소폭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오호스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2.65%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또 0.82% 올라주면서 4,895원 선에 마감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달 새 5조 원 가까이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뛰는데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줄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8월 2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주들 위주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들 포착이 됐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른 만큼 오늘 우리 증시도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는 0.48%, 코스닥은 0.37% 상승 출발합니다.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금요일장이니까 어떻게 좀 움직일지 잭슨홀 미팅에서 또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연준의 어떤 발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변동성을 가장 크게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노출된 재료는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예전만큼의 변동성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6%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제조업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지금 약간 좀 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한 그 방향은 약간 좀 강보화 그리고 전략으로 하게 된다면 이 매도는 아니고 이 매수나 보유 관점은 오늘 좀 장 초반에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이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피의 많은 업종들이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하는 것 중에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전자, 역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의한 이 전기전자 업체들의 오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DB하이텍이 3.36%, 코리아 서킷가 3.02%, 수산 PLC가 2.93%, AMP가 2.68%, 삼화전기가 2.03%, 이소페타시스가 2.03%, SK하이닉스가 2.0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전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진이 4.01%, SD 바이오센서가 1.42%, KC가 1.1%, 미래산업이 0.99%, DI가 0.83%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도 좋네요. 한국전력이 1.68%, SGC 에너지가 1.48%, 지역난방공사 0.46%, 인천도시가스가 0.35%, 그리고 삼천리가 0.2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업종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신기가 4.71%, 우진플라임이 3.08%, 대림통산이 2.56%, 한미반도체가 2.05%, 화천기가 1.94%, NK가 1.84%,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1.5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DL건설이 3.68%, 해양건설이 1.54%, 일성건설이 1.16%, 현대건설이 1.06%, 신세계건설이 0.9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 좋습니다. 손해보리가 5.2%, 효성첨단소재가 3.27%, 대한화성이 2.22%, 한농화성이 2.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이 반도체 전기전자 그 기업들의 상승세가 월등하게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SNS텍이 5.16%, 오킨스전자 4.09%, 가온칩스가 2.86%, 아디넥스텍이 2.81%, 마이크로 컨텍솔이 2.71%, 영호 DSP가 2.47%, 웰덱스가 2.4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쪽도 괜찮습니다. G2파워가 지금 20.7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런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범한 PLC는 2.7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SPLC가 5.58%, 원익PN이가 4%, 그리고 세경하이텍가 2.45%, 상신전자가 2.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부품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트렉스가 2.86%, TPC글로벌이 2.6%, 세동이 2.44%, 디젠스가 2.32%, 헬스펙코리아가 2.1%, 유니크가 2.12%, 3기가 1.8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화학업체들도 오늘 장 초반이 좋습니다. 아우딘 피처스가 6.82%, 나노신소재가 4.98%, 루보가 4.74%, 형성 OMB가 4.61%, ENF 테크놀로지가 2.66%, 성일하이텍이 2.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 의료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원풍물산 1.98%, MFN 코리아가 1.7%, STO가 1.55%, 아즈텍 WB가 1.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드렸던 IT 쪽의 그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좀 삼성전자가 1.28%, LG엔솔루션이 1.09%, SK하이닉스가 2.1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0.24%, LG화학이 1.79%, 현대차가 좀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가 0.5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하는 기업들은 이제 카카오가 0.13% 하락, 기아가 0.25%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2% 이상 또 2% 이하 떨어지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차분하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2.0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줘야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지금 중국 경제장 우려감이 하루 좋아지면은 하루 그 다음 날도 또 그 전망이 좀 밝아지고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중국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을 좀 이용한 매매가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당분간 이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반반입니다. 오르는 기업 반, 떨어지는 기업 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셀트로닉스케어가 0.94% 하락, 에코프로뎀이 0.09% 상승, 그리고 LNF가 0.8% 하락, HLB가 2.35% 상승,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0.37% 하락, 그리고 펄어비스가 0.53%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은 0.6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그 LX 세미콘이 지금 3.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그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좀 받고 있고, 어떤 그 LX 안에서, 그룹 안에서도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X 세미콘이 가장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2,3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게 바로 이제 LX 세미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 LX 그룹 안에서도 LX 세미콘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구역이고, 역시 반도체 사업 쪽에서의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LX 세미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이 지금 4.86%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좋고요. 튀어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코스피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9%, 코스닥은 0.61% 각각 상승폭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잡아주시죠. 예. 이제 지난 간밤에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이 현재 잭슨홀 미팅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해줬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선반영이 돼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 이제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은 한번 크게 접어준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미리서 예고를 했고, 바닥을 다졌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이런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그런 2단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660포인트,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한 도달이 될 확률이 많고요. 여기서 한번 이런 흐름처럼 접어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급락 직전의 가격까지는 거의 올라올 확률이 많다. 이때는 조금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이 정도는 이제 강세장의 흐름들을 보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2달 주기 사이클을 매우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맞았고 2달이 이제 직전에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대비를 하신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LNG 관련된 조선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원자력 순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의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지트파워가 오늘 이제 15%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에너토프가 10% 내외 정도 올라갔죠. 원자력 관련된 종목의 흐름들이 오늘 순환매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된 흐름들에 물론 등락이 있지만은 순환매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좀 살펴보면은 현재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제가 다른 프로에서 대장주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전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지금 한번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냉면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이 어제 나왔고요. 오늘 이제 숨구르기가 지금 되고 있지만은 하루 이틀 숨구르기가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비슷한 종목으로 우진하고 이제 DHI 이 두 개의 종목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속임수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임수봉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쉬운 흐름들이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뽑아놓은 종목의 좀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BH라는 종목군도 약간 BH라는 종목은 이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삼각 수렴령을 하고 완만하게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배열 강화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관점을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시총이 또 매우 가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여전히 이격이 과다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가 좀 붙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격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심주로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어서는 종목군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이제 우리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삼각 수렴령 형태의 흐름에서 이제 튀어 올랐고 오늘 장중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승부르기 어떤 눌림목에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조선 현재 방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상승의 키워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배경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수혜주 개념이 좀 되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수혜주 개념으로서 전력 공급이 어떤 그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장애 요소가 있고 그 모든 수혜 개념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력 공급이 현재 온화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중국에 대한 어떤 산업 생산 차질이 전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팩타가 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어리한 상황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전쟁이 중단되면은 이런 상승 섹터들이 급격히 꺾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은 현재 수혜주 개념, 어부지리 효과 이런 쪽을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톡톡히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들을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피해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그걸 극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큰 흐름으로 약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쭉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현재 바이오니아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그 오랜 동안 그 저평가 국면에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환매가 형성이 될 확률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현대바이오하고 한국 BNC 두 개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조점에서 보면은 한번 큰 상승을 했고 탄생 파동은 보통 이 상승 진폭의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터닝을 좀 해주고 있죠. 연속 3일 올랐는데 요거 따지고 보면은 거의 이게 이제 40일 조정 주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40일 탄생 파동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한번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한국 BNC도 이제 일어서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죠.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는데 이 부분의 쌍바닥 중심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40일 주기 사이클이고 여기서 이제 터닝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오늘 순환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 항암 쪽은 앱클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한 달 만에 5배가 오른 S큐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에 대한 이 항암 기전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콜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눌림목시에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란톡방에서도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수익을 이제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에콜론이라는 종목을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그 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좀 있죠. 유틸렉스라는 종목군도 약간 비슷한 기전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투자 예열 현재 투자 경고가 약간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열 경고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파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여기까지 현재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을 좀 바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장 흐름 괜찮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반도체 위주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흐름 괜찮고요. 시장에 대해서 바로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주도주인 방산하고 신재생 쪽이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어제 미국 기술주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주도 좀 주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4 플립 Z가 이제 출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연관된 주식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익 사이클이 3분기 이후에 하락 추세로 반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 지금 10%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만약에 여기서 10%보다 더 감익이 될 경우 좀 상당 부분 이익 관련돼서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올해 3분기가 이익 하락의 가장 저점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4분기부터는 다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고요. 코스피의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이 지고 있고 최근 어제자 기준으로 약 3조 가까이 순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2,500억까지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만 한 2,30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공매도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다만 이제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은 외국인 지분율과 우리나라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올라와도 10배 미만의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 어제 금리가 나왔는데요. 당분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로 계속 인상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한 2.75에서 3%로 유지하겠다고 2.7에서 3%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8월 소비자 물가는 7월 대비 7월에 5.2% 나왔는데 그거 대비 다소 하락할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미난 통계가 어제 또 나왔는데요. 한국의 금융자산의 35.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65에서 한 70%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식의 비중은 여전히 25%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일본을 보다도 지금 일본, 영국, 호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 한 300조 되거든요. 여기서 올해부터 정부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하면 장기성 자금이 약 2023년 상반기에 25조 정도, 그러니까 25조에서 약 30조 가까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천연가스가 300% 넘게 급등했고 유럽의 공급 물가 충격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의존도가 그 에너지 의존도가 91%에 달하는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유럽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지금 WTI 유가는 한 95불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내년도 이 고강도 긴축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면 유가는 또 다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언급을 해드려서 보면 현재 코스피에서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세가 지금 한 515억 원어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종목들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다 들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종목 들어보죠. 네, 준비할 때마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부담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좋은 종목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인데요. 고려아연 굉장히 시가총액 11조에 되는 엄청나게 큰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개별주처럼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와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비철 금속 재련하는 기업이고요. 재련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하고 필요한 금속만 추출하는 게 이제 재련이고요. 고려아연의 이 소위 말하는 재련을 요청하는 가격, 재련 그 TC라고 하죠. 트리트먼트 코스트, 이게 고려아연이 세계 최고 이 기업이라서 이 고려아연이 재련 수수료의 벤치마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TC 가격이 다시 상승세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 최대 아연 재련업체 닐스타가 지금 생산 가동이 여전히 네덜란드 아연 공장이 가동이 중단 상태라서 아연 가격이 다시 빠르게 톤당 지금 3,561불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얘네도 지금 3대 신사업으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소 생산 저장 운반 관련해서 이 수소 관련 밸류체인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수소 관련돼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 글로벌 동박입니다. 이 아연을 추출할 때 구리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동박 관련돼서 글로벌 동박 시장이 2025년 82만 톤, 2027년에 116만 톤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박 관련돼서 전해 동박을 얘네가 자회사가 K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7,500억을 투자해서 동박을 지금 연 13,000톤에서 2024년에 1차로 17,000톤까지 증설하고 2차로 3만 톤까지 증설해서 총 6만 톤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박에서만 톤당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요. 6천만 톤이니까 1.2조 매출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식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그린 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호주의 에프론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가 재생에너지 쪽하고 수소까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을 받아가지고 호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4,718억을 이제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호주 수소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K잼 동박 증설 사업에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그린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로부터 전구체에 필요한, 그러니까 전구체는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단인데요. 더 앞단의 소재인데 이 전구체 생산에 필요한 가성소다를 조달받기 때문에 하나하고의 끈끈한 이제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연에 대한 수급, 본업인 아연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세계 1등 이 글렌코어 유럽 업체가 지금 아연 재련소가 마진이 좀 떨어져가지고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단순히 제공받던 이 에너지를 그냥 가공하는 업체에 불과하던 이 고려아연이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확보해서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그 오너 3세죠. 최현범 부회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경영을 잘하는 거로 경영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59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격선 이야기를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59만 3천 원 선인데요. 최대한 매수가를 그럼 좀 가깝게 잡아서 네. 저는 3만 원대부터 한 58만 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 한 2, 3%만 조정이 와도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가격대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을 뛰어넘는 67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아서 한 51만 원 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튀는 부분들과 고려해서도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려아연 가격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2, 3% 정도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참 준비한 종목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대표님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보시면 최근에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이 바이오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제약 쪽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코스피의 수급에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제가 봤을 때는 풍력하고 태양광은 이미 90% 100% 가까이 올랐고요. 이미 갔고요. 그다음에 풍력도 한 5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마침 3일 전부터 이제 수소가 다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 효성첨단 소재 말씀드렸었는데 수소 관련된 주식 효성첨단 소재 그 밑단의 회사들 상하프론테크도 이제 같이 가는 거 EM코리아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이 가는 걸로 봤을 때 수소가 풍력과 태양광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재생 쪽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빠르게 올라온 방산 관련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방산주에 대한 의견까지 덧붙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긴 시간에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서 종목 이야기는 특집으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변곡점이 지나는 시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은 시장인데요.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지금 잭슨홀 회의가 시작이 됐고 어제 연준 인사들의 아주 강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이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내 금리를 앞으로도 150bp 그러니까 1.5%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9월 달에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 지표 사항들을 좀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러한 포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기준금리가 3.4를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CB 유럽 ECB의 7월 그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50bp 금리 인상에 동의를 한 것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기조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는 하구나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맨날 저런 얘기 해왔으니까 하고 시장은 또 한 번 안 들린다 시장이 상승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만 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연준 인사들 많이 있지만 파월 의장의 입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미리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과연 뚫을까 말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파락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갭을 메꾸는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시도할 가능성은 있을 거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오늘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걸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떨어질 때 만들어졌던 개파락 구간입니다. 그죠? 그걸 오늘 메꾸는 정도까지는 시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체 세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걸리적거리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뭐 또 올라가도 2,500포인트라고 하는 또 강력한 저항대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아침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시장의 질적인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하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엔솔 뭐 이런 정도 부분들이 중심돼서 지수를 땡겨내는 모습이었는데 얘네들이 올려놓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아져서 조금 내려가는 이런 종목분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힘을 받치는 힘을 상당히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일부 종목들 앞에서도 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산주가 오늘까지 오르면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구간 뭐 등등등의 상황처럼 일부 종목분들에서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최근 상승이 또 가팔라서 등등 어제 갑자기 상승이 좀 좋아서 또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해서 뭐 오늘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힘을 쓰고 오늘 또 추가 힘을 한번 써봤죠.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찰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또 일부 종목분들에서의 또 이제 최근 상승, 최근 일주일 동안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분들이라면 일부는 찰실현을 조금 하고 현금 확보해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좀 일부 챙겨놓고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이러한 호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업사부님 저희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뭐 최근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 시장 자체가 상승이 좋다 보니까 유난히 잘 갑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추천주가 LG생활건강 뭐 이게 둔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죠.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거 70만 원 훌쩍 금방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하루만 6% 또 올라갔거든요. 한 2% 빼었는데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을 보이는 모습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드려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 포인트에서 LG생활건강을 말씀드렸는데 잘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있죠. 식량난, 에너지난 관련되는 무조건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식량난 쪽에서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남해화학 누보였죠. 그중에서 남해화학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까지 가파르게 올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해화학을 요 밑에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일부는 이제 찰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잭슨홀 오늘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시장의 반응. 그래서 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든 뭐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든 시장이 그것에 대한 반응, 찰실현이 나올 거냐, 아니면 야 지금부터 환호하고 올라갈 거냐, 뭐 부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미리 선 반영해서 올라간 종목분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아까 그리고 제가 또 LIG 넥슨 이런 종목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와서 조금은 저항대에 있는 부분들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은 어떻게 보여야 될까? 관련 종목군 중에서 나는 아직 못 갔어요 하는 종목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게 올라가 버린 것들은 정리하고 좀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시스템에 포착됐던 TYM이라는 종목. 전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추천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과가 좋았죠. 자, 이번에도 좀 끼를 발휘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포인트에서 60선 돌파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대동이라는 뭐 기업도 잘 아시겠지만 뭐 어제 오늘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대동은 좀 더 세게 올라갔다면 얘는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한 번 정도 힘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또 꼬꾸라진 자리들이죠. 지난번에는 61선에서 만나서
강하게 올라가던 게 내려왔어요. 이번에 자연스럽게 60선을 다시 만났는데 돌파한다라면 그 근처까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튄다 한다면 어쨌든 2,8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니까 한번 오늘의 추천주로서는 TYM. 평소에 제가 조금은 큰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농업주 중에서도 뭐 남해화학이랄지 가급적이면 큰 거 LG생활건강이랄지 LIG넥선 등등등 효성첨단 소재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TYM을 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2,550원 정도가 혹시라도 깨진다면 거기가 강하게 지지받아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진다면 아마도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시장 자체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잘랐다가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의 종목 TYM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의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